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비행했지만 격추는커녕 오히려 출격한 전투기가 추락했고 NSC도 열리지 않았지요. 김도열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군 무인기가 오전 10시 25분에 포착되었다. 경기도 파주 인근 민가와 강화도까지 비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총 5대가 넘어왔는데 심지어 그중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비행을 했다. 대응을 위해 전투기, 헬기 투입했지만 격추하지 못했다. 원주 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한 KA-1 전술 통제기는 이륙 중에 엔진에 이상이 생겨 논바닥으로 추락했다. 무인기 격추를 위해 비싼 유인기가 출동하다가 추락한 것이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사격을 했지만 무인기는 불응했다고 한다. 무인기는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인데 진심 답변을 기대한 것일까? 김정은은 다음부터 답변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를 보내라. 인천공항 항공기는 이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김포공항 항공기도 이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당연히 NSC 소집은 되지 않았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활보하는데 NSC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어이없다. 놀랍게도 4시 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 상황은 엠바고가 걸려 있었다. 즉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정말 북한이 공격하면 윤석열은 엠바고 걸어놓고 일본으로 도망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개판이다. 그런데 북한 무인기가 활보하던 그 시간에 윤석열은 정말 한가하게 수석 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있었고 걔가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진짜 개판이었던 것이다. 이쯤 되면 북한 김정은이 어리둥절해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현실이 한심하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종필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안보에도 큰 구멍이 뚫렸구나. 대응 출격했던 경공격기는 추락까지 했다고 하고 우려했던 대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북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로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면서 전쟁 위험만 고조되고 있고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아직도 국방부 합참이 제자리를 잡지도 못했다던데.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어쨌든 북한 무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으면 대통령이 벙커 들어가서 상황 파악하고 통제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뉴스 보도를 보건대 전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은 최근 입양한 안내경과 대통령실에 출근해 참모들과 티타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지. 이러니 황교익 작가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까지 날아왔는데 정부는 6시간 동안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쟁이 나면 국가를 믿지 말고 각자 도생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뜻을 국민이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일갈했지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해용 검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드론과 지소미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시나리오. 을사조약의 내용은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때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매국노들을 포섭해서 한반도를 식민지화했고 아직도 한반도와 만주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에서 패해 평화헌법을 도입한 일본이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전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불과 보름 전 2022년 12월 16일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지소미아를 체결해서 일본군의 방문을 우리 정부가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방문이지 을사조약의 보호라는 단어처럼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녔다는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드론 잡겠다고 출동했다는 국내 전투기가 추락한 사진이 보도됐다는 글이 보입니다. 물론 OL의 세계에서는 모든 뉴스가 다 가짜이긴 합니다만 언론인들이 두 눈 뜨고 감시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가 풀릴 리는 없겠지요.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했을 때 당시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결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갱신한 바 있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보유 중인 지소미아 규정상 비밀 군사정보로 정의되어 있는 CMI가 북한 드론에 유출되었을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군이 국내 방문 및 조사를 핑계로 주둔을 요청하면 국내 정부가 마지못해 응해주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주둔비를 일본이 내는 것처럼 광고하겠지만 차차 자국민 고열을 쥐어짜겠지요. 추가 드론 잡아서 원산지 확인한 것도 아닌데 북한에서 드론 날아온 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인간어뢰도 그렇고 일본이 안보문서 개정하자마자 전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북한이 알아서 드론 날려준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민훈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북한 무인기의 비행 사실 자체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격추되지 않았다고 하니 아직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주장만 존재한다. 군 당국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수개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그건 확정과 전혀 다르다. 그 추정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군의 대응 능력이 완전 허당이라는 것만큼은 입증된 셈이다.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군은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속 항공기인 KA-1을 원주기지에서 띄웠지만 이륙 중 추락했고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다고 밝혔다. 기가 막힐 일이다. 추락 지점은 민가와 300m, 초등학교와 50m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전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무인기 하나가 전쟁을 가져오지 않는다. 무인기 드론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드론에 대고 경고방송을 했다는 군 발표는 아마 세계 최초의 희한한 전술이 아닐까 싶다. 경고사격도 알아먹고 퇴각할 정도의 무인기로 인식했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걸까? 아차하는 순간 점화될 전쟁의 도화선은 여기저기에 이미 깔려있다. 그렇지 않아도 군은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무인기 영공 침범에 상응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 상호 간의 상응 조처의 상승 과정이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우선 살펴볼 바가 있다. 군 당국의 발표와 설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북쪽 무인기로 추정해놓고는 발표는 북한 무인기라고 추정이 아닌 사실처럼 발표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내놓지 않았으며, 둘째, 무려 5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실하고, 셋째, 격추시키지 못한 이유로 서울 상공에서의 격발이 가져올 위험을 거론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노출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군사합동 작전을 펴면서 미국의 정보체계, 일본과의 정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정당화시켜 왔는데, 북한 무인기가 맞다면 그런 국제적 군사정보 시스템의 가동은 그 정당성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붕괴된 셈이다.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더 가공할 사항은 다른 곳에 있다. 무인기의 출처가 북한인 경우든 제3의 지역이나 국가일 경우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통제할 비상 시스템이 남과 북 사이에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3국의 전쟁기도 음모가 작동할 가능성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사소한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즉각 통제할 역량과 체제가 없기에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나 전쟁 상태로 급격하게 진입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서울 상공에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상황이겠는가? 한편 크게 우려할 바가 또 하나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 여부를 떠나 이를 이용해서 한반도 비상위기 상태를 정치적으로 확장, 공포정치 기반으로 작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이는 전형적인 파시즘 체제의 정치군사 작전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상반기 그간 중단되었던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일본이 함께 끼어들 것이라는 건 불문가지다. 조작된 한반도 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될 판이다. 정치는 얼어붙고 정적 제거의 강도가 높아지고 민주주의 장치의 작동은 심각하게 제동이 걸릴 상황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철권 통치가 보다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에 맞설 윤석열 퇴진운동의 강력한 집결과 조직화는 실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존의 절체절명의 요구다. 민주당은 북한 규탄으로 이 사태를 대응하는 관성적 냉전형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치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남과 북의 비상대응 시스템 자체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위험천만한 행각에 대한 경고가 매우 필요해졌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한반도 평화를 책임질 만한 정치 집단인지 스스로 생각해봐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치보다 전쟁 기구를 확대 강화하고 있는 현실은 전쟁의 필연성을 높일 뿐이다. 일본의 공세작전 전환은 이런 상황을 더욱 현실로 만들고 있다. 민족의 생명을 가지고 전쟁 노름을 하려는 권력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어쩌면 시한폭탄일 수 있다. 속히 제거할수록 좋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소름 돋지요? 그러니까 경정권의 호구 외교에 이어 호구 안보다 이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남북관계 실패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며, 그러니 안보 역시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나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호구 신세다 이겁니다. 특히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일본의 재무장애 아니겠습니까?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정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쟁 가능 국가임을 선포했지요. 즉 상대가 공격해왔을 때 요격하는 자위적 개념에서 상대 공격 징후만 있으면 선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이를 반격 능력이라는 용어로 더 씌웠지요. 이러니 남북관계의 위기가 곧 일본에게는 기회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니 진해원 검사와 같은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침공해도 조용하고 일본이 군비를 재무장하고 한반도 영토인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도 조용한 경정권은 과연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를수록 국익이자 안보이자 생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